안녕하세요. 족집게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안목을 넓히자. 다양한 경영 사례로 창업 안목을 쑥쑥 높이는 부자비즈의 창업 스타디 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이제리아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외식 브랜드이죠. 가격 파괴로 유명한데요. 초저가 경영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저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음식점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불안 때문에 또 저가를 찾는 고객들도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쫓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가격 파괴 음식점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이제리아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제리아는 폭망한 것 같은 음식점이 일본 최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싸고 맛있고 질 좋고 구색이 다양해서 질리지 않고. 네. 이 사이제리아는 1973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사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완전 폭망했어요. 그런데 가격 파괴 음식점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가격은 파괴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일단 가격을 낮추면 손님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성공 비결 보면 싸고 맛있고 질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싼데 질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맛이 좋아야 재방문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기가 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싸게 가격을 낮춰서 손님이 늘어났는데 결국 점점 손님이 줄어들어서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이제리아의 창업자가 처음에 음식점을 했을 때 완전히 이제 폭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싸고 맛있으면 손님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격 파괴 전략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일반적인 가격 파괴 전략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이제리아만의 성공 비결이 있었던 거죠. 일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인데요. 동업종에서는 점포수로 최다입니다. 그리고 사이제리아는 이탈리아어로 지자나무꽃이라는 뜻인데 7월 7일에 탄생화가 지자나무꽃입니다. 이 장업일이 이제 7월 7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업태는 이탈리안 스타일의 분식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탈리안 분식점을 표방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개인 브랜드도 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사업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이제리아의 사례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제리아는 1조 2천억 원의 매출입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으로 1조를 하는 곳, 네, 스타벅스 정도인가요? 네,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일본 내의 점포 수가 1000개 이상입니다. 이 패밀리 레스토랑 장르에서 일본 국내에서도 점포 수가 1000개가 넘는 곳은 사이제리아와 가스토 정도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같이 해외도 매장이 진출해서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여기 지금 간판 보이시죠? 네, 사이제리아의 메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사업에서는 뭐니 해도 상품이 최고입니다. 상품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이렇게 메뉴판을 보니까 일단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벌써 딱 보이죠, 그죠? 이탈리안 분식점이구나, 가격이 싸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샐러드 뭐부터 파스타, 도리아 이런 피자
그죠? 이런 에피타이저 같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라미 치킨 같은 경우에는 닭날개인데 5조각에 한 299엔 정도 하고요.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 오븐구이 같은 경우에도 한 399엔, 그리고 푸치포카 같은 4조각에 한 139엔, 2조각엔 79엔, 아주 저렴하죠. 그리고 밀라노풍 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도 500엔 미만이고요. 한 299엔 정도 합니다. 그리고 크림 스파게티 400엔대 하고 양배추 페페론치노 뭐 이런 것들 한 300엔대, 399엔 정도 하죠. 이 대부분 메뉴가 보면 299엔, 399엔, 499엔, 뭐 139엔, 79엔 이런 식으로 구자로 끝나는데, 사실 구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숫자로 넘어가기, 다음 단위의 숫자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즈 메뉴가 있네요. 어린이 고객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아주 좋은 훌륭한 전략이죠. 옛날에 이 키즈 메뉴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에서 참 이런 전략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맥도날드가 이렇게 키즈 메뉴 전략을 이전처럼 많이 하지 않는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제리아 메뉴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한 1000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000원 정도 되나요? 1000엔이면 뭐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드링크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링크 바가 셀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드링크 바가 190엔, 그리고 런치 드링크 바는 110엔인데 다양한 드링크와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요리는 대표 메뉴가 도리아입니다. 299엔에서 한 499엔, 아까 500엔을 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파스타도 299에서 499엔 정도. 피자는 399에서 499엔. 함바거나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죠. 500에서 999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메뉴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푸딩, 뭐 이런 것들이 한 199에서 399엔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객단가를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타 뭐 라이스류, 숏 파스타, 그 다음에 리조또, 빠에야 같은 것들이 한 299엔 이내에서 다양한 이제 이런 이탈리안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경영자가 있고, 경영자가 사실 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 경영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 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봐야 되는데요. 사이제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봤더니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 이념과 기본 이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영 이념은 매일 음식을 통해 생활의 풍요로움을 제한하겠다. 음식을 통해서 생활의 풍요로움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이좋게. 네, 이것이 바로 이 사이제리아의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우리가 경영 이념과 기본 이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이념을 통해서 이 이념이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경영 이념을 구현하는 기업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 이념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경영의 행동들, 실천을 이 경영 이념에 맞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을 위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올바르게 라고 한다면 모든 행동에서 올바른 right이었어. 한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이좋게, 그러면 조직 구성원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이좋게 하는 것인가, 이런 어떻게 처우를 하면 될까, 어떻게 복지를 하면 될까, 뭐 어떻게 임금 정책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사이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벽장 속에 구호로만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어, 앞에서 말했던 이 경영 이념은 사이제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리더는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또 올바른 경영 이념을 정립해서 이 경영 이념의 전파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이 경영 이념이 파고들도록 현장 경영을 하고 또 경영자가 이런 인격 수양을 하는 것인데요. 일본의 상인 정신에서 배울 것은 성공한 음식점들이 이 경영 이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 동경에 가보면 정말 뭐 오사카 상인 정신을 굳이 덜먹이지 않더라도 100년 된 점포가 아니라 뭐 200년, 300년 된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정신이 오래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익보다 고객 수가 먼저다. 고객에게 이득을 주라 전략. 네, 모든 지표는 객수로 파악한다. 단골의 수를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창업자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일단 마인드세어가 중요합니다. 마인드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마인드세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품질, 뭐 QSC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음식에서 품질, 그 다음에 청결, 서비스가 되게 되면 마인드세어, 고객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얻는 시스템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가격 파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박리담의 전략이기 때문에 객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지표는 고객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단골이 늘어나고 있는지, 신규 고객과 사실 단골 고객이 늘어나면 매출과 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초저가에서 객수 증대를 하고 점포 증가되고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 확립을 통해서 단골을 확보하고요. 또 규모의 이익을 통해서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만일에 이 프로세스를 밟을 수 없는데 가격 파괴를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살아남기 힘듭니다. 개인 점포들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격 파괴 업종들이 뜰 때 개인 점포들도 따라서 가격 파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개인 점포는 살아남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 컨설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주의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비결은 초가성비 전략입니다. 손님이 지불한 것 이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왜 그 이 사이제리아가 창업했을 때 폭망한 음식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노하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하우가 없으면 가격이라도 싸게 팔아라. 이게 이제 이 초창기의 경영자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격보다 70%를 저렴하게 할인 판매했고요. 한국 돈으로는 뭐 진짜 1,500에서 5,000원 사이니까 엄청나게 저렴하게 파는 거죠. 그 비결사는 철저하게 낭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격 파괴, 뭐 고기 뷔페 이런 거 했던 분들이 폭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파괴라고 해서 뭐 무한 리필이니까 무지막지하게 가져다가 그 엄청나게 남겨서 식재료를 낭비하게 만들어서 뭐 힘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맛은 식재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품과 또 품질 하한선을 고수를 했습니다. 대신 낭비를 줄여서 원가율 40%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철저한 금품을 통해서 이게 로스가 없게 하고 그리고 대신 이제 품질 하한선을 둬서 그 이하로는 품질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저가이지만 식재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음식은 식재료가 좋으면 맛있거든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파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입가보다는 오히려 품질을 중시하고 또 할인 판매도 한도를 유지해서 이 가격은 저렴하게 하지만 가성비가 있는 그런 맛을 유지하고 대신 낭비를 줄였다. 이것이 네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버티컬 머천다이징인데요. 생산지부터 고객 입까지 전공정의 프로세스를 관리해서 품질을 준수하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는 이렇게 못했겠죠. 이제 점포가 늘어나고 규모가 생기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식재료 선정할 때는 생산 농장을 선정하고 철저하게 품질을 검토해서 식재료 하한선을 지킨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는 철저한 검품을 통해서 식자재를 가공하고 원팩 시스템을 통해서 매장에서 조리를 할 때 이렇게 알바생도 조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준화 단순화를 한 거죠. 표준화 조리, 단순화 조리. 그리고 이 원팩 시스템 식자재의 가공도를 높이게 되면 원팩 시스템을 통해서도 균등한 맛을 낼 수가 있겠죠. 식재료 보관 같은 것들을 잘해서 이렇게 낭비를 없앤 거죠. 그 다음에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방이나 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단순화했고요. 또 셀프를 도입을 해서 이런 셀프의 편의를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아까 그 기본 이념에서 사이좋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올바르게 사이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이제리아는 사람에 대한 대우를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스타벅스, 한국 스타벅스가 정말 전 세계 스타벅스 중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경영 사례로 손꼽히고 있어서 미국의 스타벅스가 벤치마킹할 정도인데 미국의 스타벅스든 한국의 스타벅스든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표준화도 중요하고 사이제리아가 이 가성비 있는 초저가격, 가격 파괴로 성공하려면 얼마나 정말 가격을 경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쥐어짰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한 거죠. 표준화의 공정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다. 표준화의 공정이 높을수록 가격이 저렴할수록 사실 사람에 대한 대우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인시 생산성을 중시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지만 시간당 사람이 내는 생산성을 철저하게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많으니까요. 그죠? 바쁘니까 인시 생산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경영 이념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원들에게 사업의 본질을 강조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입니다.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기업가적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기업가적 경영하면 떠오르는 경영학의 구루가 한 분 있죠. 바로 피터 드러크입니다. 피터 드러크가 철저하게 과학적인 경영을 강조했고 이것이야말로 기업가적 경영이고 이 기업가적 경영은 자본주의 경영을 가능하게 한 아주 경영혁명, 경영혁신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무관리, 구매관리, 조직운영, 리스크관리, 소매경영, 노하우, 또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라는 것이 사이제리아의 성공 비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격 파괴 업종들, 가격 파괴 프랜차이즈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아까 버티컬 머천다이징 이 과학적 경영 시스템의 확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사실 굉장히 그 부티크 샵들, 개인 부티크 샵들이 부상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외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제리아의 버티컬 머천다이징 전략이나 과학적 경영 시스템 확립을 통한 기업가적 경영을 확립하는 것은 정말 꼭 배워야 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경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학습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절망은 없다. 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경영 이념을 지키며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사이제리아가 위기가 없었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다양한 위기가 있었지만 지진이 나도 농장이 무너져도 경영 이념, 아까 경영 이념 다시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매일 음식을 통해 생활의 풍요로움을 제한하고 사람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이좋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이념이었는데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 경영 이념을 지키면서 뚜벅뚜벅 나아갔다는 거죠. 비결 7번째는 어린이 전략입니다. 이 어린이 전략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같이 오죠. 그래서 1타 2피다, 1타 3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애가 하나면 1타 3, 2피가 되는 거고요. 애가 둘이면 1타 3피가 되는 거겠죠. 네, 1타 3피, 1타 2피. 네, 그래서 어린이는 미래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의 고객을 어릴 때 먹었던 맛, 어릴 때 갔던 추억과 향수가 미래에 그 사람이 성장하고 나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는 미래의 고객이다. 지속적인 키즈 마케팅을 시행했던 것이 또 다른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사이제리아의 성공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프랜차이즈에 주는 인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점포보다는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 가격 파괴의 매력을 느끼고 또 가격 파괴에 잘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가격 파괴는 진입 전략이라는 겁니다. 시장에 들어갈 때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가격 파괴가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 파괴를 뒷받침하는 경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라는 겁니다. 가격 파괴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힘들고요. 기업가적 경영을 통해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메뉴를 봤지만 메뉴가 핵심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객단가를 좀 높여주는 그런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메뉴의 구색을 통해서 손님들이 좀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또 가공도를 높여서 아르바이트들도 할 수 있도록 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아르바이트가 홀과 주방을 병행하게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인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돈 버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원가 품질 하한선을 두되 원가는 반드시 40% 정도 선에서 맞추는 이런 어떤 원재료 관리 규정, 버티컬 머천다이징 구조 이런 것들이 돈 버는 구조를 만든 그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점포 경영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줘라. 특히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맹점주도 힘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 뭐 예를 들면 동선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주방의 난이도 수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권 어디로 출점하면 좋을지 어디가 최적 출점이 있지인지 그리고 그 상권 입지 조건에 맞는 점포를 미리 갖추고 있는지 또는 그 지역을 미리 알고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기 지금 보면 사이제리아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이런 점포 매물과 관련되는 그런 정보들 은 본사가 상권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기업가적 정신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가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맹점한테 그냥 비즈니스 모델만 팔려고 해서는 궁극적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이 가맹점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7번째는 재무 원칙을 준수하게 하라. 우리나라는 이 재무 교육을 가맹점주한테 좀 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프랜차이즈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정말 재무 원칙을 철저하게 가리키죠. 이 사이제리아 같이 가격을 파괴했던 업종은 재무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이 터득하고 이 점주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고객에게 이득이 되게 하라. 뭐 가격을 싸게 해서 이득이 되게 하든지, 가격은 싸지 않지만 정말 품질이 좋아서 이득이 되게 하든지, 인테리어가 정말 뛰어나서 고객을 흡족하게 한다든지, 어떤 것이든지 고객한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은 인격과 마음을 닦는 장이다. 사실 일본 상인 정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면서 인격 수양을 한다. 인간이 되어 간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하는 일본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정신이 100년, 200년씩 경영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고,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때, 기업가 정신은 사실 경영을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마인드 부분, 사업은 인격과 마음을 닦는 장이다라는 것을 가맹점주한테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는 규모의 경제와 과학적 경영 시스템은 동전의 양면이다. 네, 가격 파괴는 사실 박리담회를 추구해야 되고,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규모가 커지면 더 싸진다. 구매 파워가 생긴다. 뭐 또는 마케팅 파워가 생긴다. 중앙 매니지먼트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일 텐데, 어쨌든 과학적 경영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불안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럴 때 가격 파괴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격 파괴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가격 파괴로 성공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이제리아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외식업의 경영, 또 가격 파괴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